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 강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상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흉터, 상처. 우리가 어려움을 다 겪게 되면은, 또 고통을 겪게 되면은 상처가 남죠. 그리고 흉터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상처라고 하는 거, 우리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상처가 남지요. 상처라는 게 몸으로도 남고 또 마음으로도 남습니다. 또 우리 삶 자체에도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가 영향을 주지요. 남지요. 그래서 이 상처가 그것으로만, 우리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상처가 가시가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가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제때 안 빼면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에서 계속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시가 돼서 계속 나를 아프게 합니다. 또 마음에 남은 상처는 우리가 잘 알죠? PTSD가 돼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트라우마, 큰 어려움을 겪은 포스트 이후에 스트레스가 자꾸 오게 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반드시 이 PTSD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우리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또 이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플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나으면 끝이다 하면 얼마나 또 편하겠어요. 그런데 상처는 이후에도 나은 다음에 나았는데 어쨌든 나았다는 게 뭐 100% 완쾌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나섰는데 이제 흉터도 지고 또 그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나 정신에서는 늘 그 부분이 항상 삶을 영향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처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제 있습니다. 아플 때는 막 찢어졌을 때는 또 찔렸을 때는 빨리 요거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또 나은 다음에 보면 그것으로 인한 그것의 상처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고 견뎌냈는데 이후에 보면 자꾸 내 마음에, 내 삶에 그것이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내 몸의 상처 어떻습니까? 내가 화장할 때, 뭐 얼굴이라면은 세수할 때, 아니면 또 몸이라면 샤워할 때 안 볼 수가 없죠. 사실 상처는 지워지기가 힘들잖아요. 상처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의식이 안 되면 상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강좌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 처음에 언급했던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2번 하겠다 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해 놓고는 또 가물가물하네. 그 2번 이 강좌를 통해 제가 2번 얘기하려는 이야기, 전에도 이제 첫 번째 강의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과 마무리에 이 예화를 집어 넣습니다. 옛날 이제 아주 글을 잘 쓰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명필.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이제 뭐 문장도 잘 썼겠지만 글씨를 잘 쓰는 명필이 있었어요. 명필.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병풍 이걸 쫙 보여주면서 뭐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이제 쫙 했겠죠. 뭐 좋은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 이걸 보여줍니다. 옛날 선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이 병풍을 딱 이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 안 써 있어.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입 자재를 가지고 최고급으로 해서 이렇게 병풍을 만들었어. 여기에 내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계신데 그분의 그림을 여기다 쫙 이제 그려 넣으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뭐 하여튼 엄청 비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잠시 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명필이 글씨 쓰는 먹 있죠, 먹물을 가져와 여기다 막 뿌려버립니다. 그냥 막 먹을 막 뿌려버려요. 친구가 돌아오니까 그냥 기겁을 하죠. 아니, 자네 미쳤는가? 이게 얼마나 지금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비싼 그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거 왜 그래? 미쳤는가? 이제 그랬더니 명필 친구가 아이고 미안하이, 내가 이거 글씨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네가 여기다 글씨를 안 넣고 그림을 넣는다니까 내가 잠시 좀 질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 근데 참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넣으라면 내가 충분히 넣을 수 있겠는데 참 글씨,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배려놨는데 뭐 그래? 그럼 글씨라도 자네가 여기다 진짜 이거 먹물 이거 막 얼룩 표시 안 나게 여기에다 글씨 쓸 수 있겠어? 아유, 글씨는 내가 되지. 그래가지고는 진짜 여기다 글씨를 써나갑니다. 다 써나가 보니까 진짜로 여기에 있던 먹물이, 여기에 있던 얼룩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림 그리기는 더 편하지. 그림으로 얼룩을 지우기는 더 편하지만 글씨를 가지고 얼룩을 지운다는 건 뭐 대단한 이제 그 실력 아니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야, 신기하다. 어쨌든 그 명필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 정말 좋은 결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이 강좌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내고 또 잘 견뎌내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우리가 과정을 잘 해내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주제처럼 상처, 그리고 이 흉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후유증까지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온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은 당할 때도 잘 견뎌내야 되겠지만 이후에 그것이 상처나 흉터로 남았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잘 다루고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삶이 돼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뎌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예를 들자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은 물건을 파는 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최인호의 상도, 여기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었죠. 뭡니까? 사업은,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돈만 딱 받았다고 끝났으면 그 사람은 지속적인 사업가가 될 수 없다는 것. 결국은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을 판 이후에도 AS를 잘 해주고 그리고 잘 그걸 관리해줘야 그래야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걸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견뎌내고 아픈 걸 참는 것, 이것만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짐과 고통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거죠. 제대로 이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어느 정도 아물고 상처가 됐을 때, 이제 흉터로 남았을 때, 그때 상처와 흉터까지도 이거를 내가 잘 다룰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야 넘어짐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병풍의 화선지에 얼룩이 많이 묻어 있어도 명필, 최고 실력의 서예가가 그거를 쫙 붓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 얼룩이 아름다운 글씨, 명필의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선지에 묻어있는 이런 많은 얼룩들이 하나 둘 그 붓에 의해서, 붓의 붓놀림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여기서 쓰기 시작해서 끝까지 와보면 멋있는 글만 쫙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화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얼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림으로 이것을 잘 메워서 나중에 보면 얼룩은 하나도 없고 좋은 그림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상처의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삶에도 여러 가지 얼룩이 지게 된, 여러 가지 상처가 지게 된, 여러 가지 흉터가 남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상처요, 얼룩이요, 흉터요, 흠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잘 조절하게 되면 그 모든 상처와 또 흉터와 얼룩과 흠 이런 것들이 좋은 명필이 쓴 명문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화가가 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속고,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터가 되는 것이죠. 잘 견뎌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흉터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언제든지 상처는 건들리면 아프죠. 옛날 일이 생각이 나죠. 흉터를 보면 또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 또 옛날 흉터 지었을 때의 그 일이 생각이 나죠. 작은 상처는 곧 아물어 버리죠. 근데 상처가 크면은 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나아서도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흉터, 몸의 흉터, 삶의 흉터, 마음의 흉터, 그런 것이죠. 이게 흉터, 마음의 흉터, 이게 우리가 글씨로 쓰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단어를 쓰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거를 직접 상처와 흉터를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아픈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요즘 이런 걸 뉴스 같은 걸 들어보니까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문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문신 나왔죠? 문신으로 이렇게 그리면 흉터가 잘 안 보이고 커버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폭 아저씨들처럼 덩어리에만 무시무시한 용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그림이나 작은 이렇게 문신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상처나 피부 조직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예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흉터인데 그 흉터를 이렇게 잘 문신으로 주변을 꾸며서 전체를 문신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죠. 조정. 흉터라는 건 뭡니까? 흉터는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죠. 내가 당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입은 것입니다. 내가 다친 것입니다. 그 문신은 뭡니까? 이건 능동적입니다. 내가 내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문신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문신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몸을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몸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문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상처라더라도 이걸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조절하면서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굉장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신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내가 나의 어떤 미적 감각, 나의 개성, 나의 스타일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신을 그러니까 흉터를 이렇게 문신으로 이렇게
잘 커버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흉터가 나쁘다가 거기 문신이 들어가 있으면 남들은 처음에 흉터를 볼 때 아이고 어디서 다쳤어요 그러지만 문신을 보면 어유 그거 뭐 이쁜 거 그려 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흉터가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흉터가 우리가 뭐 몸에 흉터 있는 거 간혹 그 흉터가 부끄러움거리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흉터가 명예로울 수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뭐 배우면서도 이제 감독이죠. 거장 멜 깁슨 이렇게 되나 하여튼 이분이 이제 지금은 뭐 거장이죠. 위대한 감독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배우이기도 한데 아주 초창기에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유명했던 영화가 리셀 웨폰이라는 게 있어요. 스펠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셀 웨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막 그냥 무기처럼 강하다 그런 뜻 같아요.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냥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이후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을 그렸던 그 영화를 자기가 주연도 하고 감독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거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3탄인가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멜 깁슨이 어떤 강력 무슨 경찰 수사관입니다. 그래 이제 범인들을 맨날 이제 막 잡고 이렇게 하는데 요 3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여성 수사관하고 이제 같이 일하다가 이제 서로 정이 드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좋아하게 돼가지고 옷을 이제 벗게 되는데 둘이 이제 옷 벗으면서 상처를 서로 자랑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뭐 옷 벗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뭐 멜 깁슨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범인 잡을 때 여기 총 맞았어 딱 보여줍니다. 그럼 또 그 여자 수사관도 나도 어느 사건 할 때 뭐 여기 뭐 다쳤어 이렇게 서로 이제 몸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자랑하면서 이제 옷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가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는 그건 명예라는 얘기겠죠. 상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흉측하고 또 부끄럽기도 감추고 싶고 또 나에게 아프기도 하지만 관점을 딱 바꿔버리면 내가 그 상처를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자랑스러운 어떤 나의 영웅담이 이제 좀 지나치게 표현해서 영웅담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나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상처가. 그래서 상처가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을 때는 아프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이 상처가 때로는 나의 명예요 나의 자랑거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내가 걸어온 나의 경험 나의 발걸음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상처는 내 인생의 깊이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건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평생을 돌이켜 보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입었던 모든 상처가 나중에는 다 명예로운 이야기거리로 자랑스러웠던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잘 승리해냈던 이야기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얼룩, 인생의 상처, 인생의 흉터. 고통을 겪고 나서 남은 그 상처, 흉터.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이 되면은 명필의 손에 잡히면 명문장, 명그림으로 될 수도 있고 화가의 손에 잡히면 화가가 그 상처와 얼룩을 가지고 좋은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처 주변을 잘 다듬어서 문신으로 만들면
남들에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그 아름다운 그 무엇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타의로 생긴 것이죠. 흉터는 타의로 생긴 것이죠. 그러나 문신은 자의로 우리가 문신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능동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로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로키 산맥 밑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가서 이제 온천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미국 젊은이를 만나는데, 미국 젊은이 앞에 가슴에다가 춘하추동이라는 그 한자를 딱 이거잖아요. 뭐 이건가? 하여튼 그 춘하추동을 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참 좋다. 혹시 자네가 여기 자기가 문신한 그 글자의 뜻을 아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hinese letters, 중국 글자인 것은 아는데 정확한 뜻은 내가 모르겠다. 친구가 새겨줬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가을이고 이게 겨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단순한 계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든지 인생이라 이런 거 아주 제가 말을 좀 붙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네가 너무 좋은 걸 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던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문신은 그 청년이 자기 의지 글씨 의미는 몰랐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멋을 내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몸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문신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신은 자의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구나. 내가 내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나한테 타의로 생긴 상처, 타의로 생긴 흉터, 수동적으로 내가 얻게 돼서 나에게 남아버린 이 흉터, 이것도 내가 하는 문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비록 문신하고 상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만 놔두면 안 되지만 주변을 이렇게 문신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 그 상처가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나에게 있게 된 흉터와 상처를 내가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내가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삶에서 내가 겪어냈다라고 하는 나만의 잘 겪어냈다라고 하는 좋고 긍정적인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 해보면 흉터지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큰 위험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내가 흉터를 얻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잘 견뎌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 안에서 이제 아저씨하고, 옛날 청년 때입니다. 어느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참전용사예요. 월남전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를 이제 이분이 신나가지고 그래 이제 서울에 같이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라도 먹으면 조금 더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의점 어디 가서 이제 더 뭐 음료수 먹고 과자 빵 하나 사서 먹으면서 얘기를 쫙 하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분이 상체를 벗어가지고 상처를 보여, 총상을 이제 이쪽 어디인데 팍 패였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게 이게 바로 내가 총 맞았던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흉터지만 조국을 지키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입은 거니까 명예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 상처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삶에서 얻은 상처, 삶에서 마음에 얻은 상처, 우리가 큰 삶의 고통 속에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얻은 상처, 이것은 조금 더 힘들겠죠. 육신의 상처보다도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의 상처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래도 큰 전환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얘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얻은 상처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아까 얘기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항상 나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잘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조절해 생각하면, 이것은 내 인생 여정에서 얻게 된, 우리가 인생 여정, 참 그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에서 얻게 된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 여정 속에서 이걸 잘 견뎌내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얼룩이 글씨로, 그림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상처가 문신으로, 흉터가 문신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도 내 삶에, 내 자존감에, 내 자아의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견뎌냈다고 하는 나 자신의 뿌듯한 모습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오히려 이 상처를 내가 뿌듯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피해를 당했어,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속았어, 나는 피해를 당했어. 정말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또 그때 내가 조금만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조금만 더 알았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터인데, 피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느 날 당한 거야, 속았어, 이렇게 피해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자랑스럽습니까? 평생 피해자로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야, 여기에만 평생 머무르게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진짜 나에게 큰 어려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한탄과 원망이 있죠. 나를 그때 아프게 했던 그 이름, 그 사건, 또 그 건수, 그 실패의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원망의 내용으로, 한탄의 내용으로, 좌절의 내용으로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잡초가 그냥 우리 그 텃밭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잡초가 그냥 아름다운 파와 이런 그 고추와 이런 걸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그런 끊임없는 원망과 한탄과 좌절이 나를 감싸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났다. 처음에 제가 만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했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내가 만났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 나의 상처를 보고 내가 자랑스럽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진, 내가 피해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냈으니까 참 자랑스럽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이게 갖게 되는 그런 상처나 흉터가 내가 잘 견뎌내는 그 결과로 나에게 수여된 훈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상처들은 내가 명예로운 상처를 얻은 것이고 잘 살아내고 잘 견뎌냈던 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 금방 얘기했지만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 겪을 때 큰 상처, 어려움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내가 그 긴 세월을 그거를 잘 견뎌내고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왠지 자랑스럽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위대한 존재는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만 위대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긴 세월 지나오면서 그 많은 상처들을 몸과 마음에 받아가면서 그러나 오늘까지 잘 견디고 살아온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이 시점에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를 이렇게 함께 쭉 나누고 진행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대할 때의 우리의 마음, 어려움을 견뎌낼 때의 우리의 모습, 바로 이런 내 마음 모습, 여기 여하에 따라서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잘 이겨낸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패배자로 지낼 것인가, 평생을 기구한 나의 운명, 내가 당하는 그 사고, 사건만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특정인에 대한 원망만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나는 패배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당당하게 잘 견뎌내 왔어요 라고, 그리고 내가 입은 흉터나 상처를 아름다운 그림이나 때로는 문신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조정을 가지면서 살 것인가.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흉터가 문신이 될 수는 없죠. 흉터 주변을 우리가 이제 잘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흉터를 잘 커버해 가지고 조금만 조정을 하면 인생 여정이 아름다운 흉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문신을 하게 되면, 문신은 왜 합니까? 문신을 하는 이유는 유니크 하려고 하죠. 유니크는 독특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참신하고 아주 저 사람 유니크해 그러면 좋은 쪽으로 독특한 거. 근데 독특한데 좀 나쁜 쪽으로 독특한 거 있죠. bizarre. 이것도 아주 독특한 것인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쪽, 엽기적인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bizarre입니다. 우리가 문신을 하는 사람은 유니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커먼 용 같은 것만 온몸에 그려놓으면 좀 bizarre죠. 그거는 조금 안 좋죠. 근데 아주 보기 좋은 어떤 문이나 이런 거를 문신으로 딱 그려놨다, 유니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흉터가, 내가 갖게 된 마음과 몸의 흉터와 상처가 내가 그걸 잘 조정해서 그림도 되고 문신이 된다면 그 흉터가 오히려 유니크하게 돼서 남과 차별되는 모습.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어렵게 걸어왔던 길, 내가 잘 견뎌내왔던 나의 여정을 얘기해 주면서 당당하게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내가 그것을 잘 조정하고 견뎌왔던 거에 대해서 편안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해냈다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룩은 수동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상처는 수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 상처에, 내 얼룩에 글씨를 쓰고 또 문신을 그리는 것은 내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 중에 멋있게 살다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보다 더 나았고 멋있는 이유는 우리랑 같은 이런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더 멋있게 그림으로, 또 문장으로, 글씨로, 그리고 문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잘 그런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 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얻게 된 삶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 상처를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되면 그 상처의 개념을 전환할 수 있다.
비록 내가, 당신이, 우리가 상처를 입었으나, 흉터를 가지고 있으나 그 상처를, 그 흉터를 그림으로 전환하고 글씨로 전환하고 또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나를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문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훌륭한 삶을 살고 간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